맵다 할 때는 매워요 라고 하겠죠. spicy. 스파이시라고 하겠죠. 근데 한국어로는 얼큰하다, 칼칼하다, 매콤하다. 매콤하다. 바짝 말랐는지, 속도가 확 빨라졌는지 뚝. 잘하시는데요. 잘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I'm actually quite impressed how far you progressed, but we still are able now to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까요? 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과 손잡으려 애쓰는 걸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1965년, 제가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무너진 건물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며 한국의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까지 첨단 기술의 세계에서도 한국은 이미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50년간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한국을 연구해 온 저는 마침내 한국이 왜 이토록 강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1965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처음 방문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우연히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만 남은 곳에 무엇을 보러 가느냐며 만류하던 교수님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때의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 무너진 건물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허름한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책을 읽는 학생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작은 서점에서의 경험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많이 읽혀서 글자가 희미해진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이유를 물어보자 점원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수십 명의 손을 거쳐 읽혔기 때문이라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동양의 수많은 문자를 접해봤지만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이 문자 체계가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고 혁신적인 창조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직지심 체요절에 대한 기록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앞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사실은 당시 서양 중심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저에게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난과 혼란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한국의 저력은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의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며 한국의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까지 첨단 기술의 세계에서도 한국은 이미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19살의 순수한 청년이었던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한국의 잠재력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3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1965년 여름의 그 운명적인 첫 만남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본이나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직관적인 선택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모든 이들이 만류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100 수준으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열악한 공항 시설, 비포장된 도로, 허름한 건물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은 분명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사람들의 눈빛은 놀랍도록 맑고 강인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골목길.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책을 읽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책들은 너무나 많이 읽혀서 글자가 희미해질 정도였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해 점원에게 물어보니 한 권의 책이 수십 명의 손을 거쳐 돌려 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책들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소설이나 잡지가 아닌 과학,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지식을 갈구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5%도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끼니를 줄여서라도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했고 학생들은 그런 부모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비가 새는 단칸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자란 세 자녀는 모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옥스포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학 연구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구학계에서 한국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연구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젠가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적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기술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60년 전 그 가난했던 나라가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1997년 미국의 라이프지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컴퓨터, 전기, 자동차 등 수많은 후보가 거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를 금속활자의 발명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하기 전 동양의 금속활자? 인쇄물이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전해졌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제작 기술이 한국의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금속의 배합 비율부터 활자를 주조하는 방식까지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역사의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시기였습니다. 한국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 체어절은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지심 체어절보다 무려 143년 전인 1234년에 이미 상정고급 매문이라는 금속활자본이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금속활자가 가져온 혁명적 변화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전까지 책 한 권을 만드는 데는 평균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손으로 베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목판 인쇄술이 있었지만 나무의 특성상 쉽게 훼손되어 매번 새로 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속활자는 달랐습니다.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활자는 쉽게 닳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책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 번 만든 활자는 다른 책을 인쇄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기술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에 전해지면서 유럽의 르네상스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이 기술을 접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성경을 인쇄했고 이는 다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 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은 현대에 이르러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금속활자 인쇄술에서 보여준 정교한 제작 기술과 혁신적 사고방식이 DNA처럼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금속활자 기술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모두와 나누려는 한국인의 정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인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현재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음악, 우리의 영상을 전 세계와 공유하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인쇄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자 미래에도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며 진실은 종종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금속활자의 역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문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누가, 언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문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수많은 문자 중 유일하게 그 창제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된 문자가 바로 우리의 한글이었던 것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조선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한자 문화권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찾아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더 원대했습니다.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문자 체계를 만들어 조선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문자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훈민정음, 즉 오늘날의 한글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닌 과학적 원리가 집약된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반전은 한글의 과학성에 있습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무려 1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500년이 지난 현대에 와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며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네 번째 반전입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인공지능이 처리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전은 교육적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며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UNESCO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여섯 번째 반전은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이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문자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특히 13억 인구의 중국어나 경제대국, 일본의 문자보다 더 많은 학습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반전은 미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한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와 체계적 구조를 갖춘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서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갈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위대한 왕의 철학이자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지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입니다.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글은 수많은 반전을 보여주며 그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 국민이 쉽게 문자를 익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기에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문명의 도구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1965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는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빈곤 속의 교육열이었습니다. 한밤중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어김없이 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동네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책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교육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문화권의 중심에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배움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 반전은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던 것입니다. 왕조 국가였지만 평민 출신도 자신의 실력만 있다면 등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움이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 반전은 현대의 통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교육 투자 비율 1위, 학업 성취도 상위권. 이러한 통계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섯 번째 반전은 교육의 질적 변화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반전은 평생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국인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합니다. 은퇴한 노인들도 스마트폰 강좌를 듣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일곱 번째 반전은 교육의 글로벌화입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교육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반전은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의 인재를 영입하려 경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인재들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반전은 미래 전망입니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한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반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정이 있는 한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투자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서, 세계의 교육을 선도하는 모델로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2024년 현재 세계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아시아의 거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더구나 분단된 국가의 언어가 13억 인구의 중국어와 오랜 경제 강국, 일본의 언어를 제치고 더 많은 학습자를 확보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한류의 영향을 넘어섭니다. 한국어가 지닌 과학성과 체계성,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특성이 전 세계 학습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 학습을 필수 과정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더욱 놀랍습니다. 2030년경이면 한국어가 프랑스어를 제치고 세계 3위의 학습 언어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가치관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디지털 정보 시스템,
의료 시스템은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래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금속 활자에서 보여준 기술 혁신의 DNA, 한글에 담긴 과학적 사고,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열은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완벽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2030년경이면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표들이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저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더욱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19살의 나이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날,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품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독특한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문화가 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성장을 설명하려 애쓰다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기존의 어떤 발전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서구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한국은 역대 최고의 올림픽을 만들어냈고 그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지만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완전한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IMF 극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전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가 되었습니다. 2012년 한 유명한 팝스타가 말춤을 추며 부른 노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K-팝은 이제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더욱 놀랍게 할지 지켜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한국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잊지 마십시오. 금속 활자의 혁신성,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배움을 향한 열정.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진정한 힘입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여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19살 때 품었던 그 확신이 맞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옥스포드의 교수님께서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다르신데 정말 한국의 잠재력은 대단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성장을 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2030년경이면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표들이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19살의 나이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날,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품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잊지 마십시오. 금속 활자의 혁신성,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배움을 향한 열정.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진정한 힘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옥스포드의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은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성장을 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